자, 이번 시간에는 이 월드 이슈 가자지구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1단계 휴전이 성사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껏 이걸로 평화의 중지자로서의 모습을 뭐 뽐냈습니다. 근데 1단계 휴전은 좀 됐지만 2단계가 이게 험로다, 간단치가 않다, 장애물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인질 교환하고 이스라엘군 철군하고 요건 마무리가 됐거든요. 2단계 협상이 잘 진행이 될지 그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가자지구와 관련된 평화 문제도 큰 어떤 세계 정세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문제 이현우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1단계는 잘 됐는데 2단계 협상, 2단계 부터는 여러 가지 좀 꼬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되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이제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이게 정리가 됐구나. 이렇게 좀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2단계 협상이 꼬이고 있다. 이게 어떤 내용이길래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사실은 이제 1단계 휴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내용이 구체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호 간의 인질을 석방을 하고 이제 교환할 사람들 교환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군이 이제 1단계 철수선까지 철수를 한다. 네. 이 내용만 있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빨리 추진이 됐는데요. 문제는 2단계부터는 좀 내용이 복잡하고 조건이 좀 많습니다. 지금 2단계 휴전의 핵심은 네. 일단 하마스가 무장해제를 해야 됩니다. 무장해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국제감시기구로 평화위원회라는 걸 이제 구성을 한 다음에 네. 여기서 이제 가자 지구에 새로운 과도 정부를 이제 구성을 할 거란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아랍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 안정화군이라는 걸 또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 이스라엘군 대신에 이 지역의 안보를 책임진다. 그래서 국제 안정화군이 가자 지구에 들어오면은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대부분에서 이제 철수를 한다. 이런 계획인데요. 일종의 유엔군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국제 안정화군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 진입을 하고 이스라엘군은 철군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려면은 가장 먼저 이제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일단 쉽지 않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하마스 측은 가자 지구를 이제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관리로 가야 한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과 분리해서 완전히 독립국가가 돼야 된다. 그러면 무장 해제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먼저 무장 해제를 안 하면은 휴전 협상 자체를 엎어버리겠다라고 지금 가자 지구를 다시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너네들 백기를 들어라 라고 이스라엘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하마스는 이제 두 개의 국가로서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을 좀 갖추면 우리는 해제하겠다 이 차이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2단계 휴전 핵심 쟁점들이 다 이행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이제 조건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 자체를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입장이고 또 이제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과 완전히 독립시키는 문제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전역의 유일 국가가 되고 대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 내에서 자치권을 부여받는 이른바 한국가론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안에서 자치권을 주는 것, 반대로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된 국가로 서는 것. 예, 차이가 크네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팔레스타인을 독립해서 양측을 영구 휴전시키는 이제 이 해법은 또 두 국가 해법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도 원래는 이걸 추진을 해왔었는데 또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좀 부정적 입장으로 지금 돌아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2단계 휴전은 좀 굉장히 까다롭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 쪽 입장을 지지하는 그런 쪽인가요? 일국가론 쪽에 더 힘을 싣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일국가론을 공식적으로 지지는 하진 않지만 지금 이국가론에 대해서 공식도 지지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 가자지구 전쟁 이게 벌써 2년 넘어서서 이스라엘로서도 뭐 공격을 펼치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상황일 텐데 이스라엘 정부도 그렇고 지금 국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측에서 강경한 입장을 가져가는 이유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스라엘 정부도 지금 사실은 전쟁으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2년 연속 지속이 됐고 청년층 대부분이 지금 전쟁에 참여한 상태여서
경제가 굉장히 많이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의 피로도도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정부는 물론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도 강경파들이 입지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네. 이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해서 전쟁을 또 마무리를 짓게 되면은 하마스가 또다시 침공할 거다. 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네요, 결국 하마스를. 그렇습니다. 아.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사실 가자 지구를 공격해서 점령을 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금까지 적어도 한 4차례 이상 진행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때도 똑같이 이제 미국의 중재로 휴전 협상을 반복을 했는데 결과는 이제 하마스의 침공으로 돌아왔다. 비슷했다. 예, 그 뒤에 다시 또 공격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 것이다.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군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밀어붙이는데 2년 이상의 소요가 됐기 때문에 이참에 아예 섬멸하자는 여론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이거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이루어진 이 평화 구성안 자체도 사실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과 얼마나 협의를 거쳤는지에 대해 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하. 이 합의안에 이제 양쪽 대표가 서명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아, 서명을 안 했다? 예,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중재와 압박으로 인해서 아주 개략적인 합의만 이루어진 상태고, 대부분 조건부 합의인데, 이제 양측에 전달된 내용도 이제 100% 똑같냐, 이것도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깨지기 너무 쉬운 구조다, 이런 반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어쨌든 위험 요소들이 다 있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뭐 이스라엘 그 인질도 석방하고 일정하게 철군하고 하는 모양새는 갖췄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아,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유럽 국가들 또 서방 국가들 대부분이 어쨌든 팔레스타인도 이제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을 하고 이스라엘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거, 이른바 아까 이현우 기자가 설명한 두 국가론, 이걸 지지하는 편인데 이스라엘이랑 미국은 그거에 좀 반대하는 편이다라고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미국과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강경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까? 네, 사실은 이제 미국 정부도 이제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까지는 네. 이 두 국가론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한 국가론이나 두 국가론이나 어느 쪽도 자기는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네. 계속 이제 하나의 국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결국에 이제 두 국가일법으로 가게 돼서 팔레스타인이 분리를 하게 되면은 네.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내에서 또 제2의, 제3의 하마스가 나올 것이다. 지금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하마스 자체가 원래처럼 독립적인 군벌 조직이 아니었고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내 정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별이 되면서 군벌 조직화가 됐던 곳이기 때문에 네. 결국엔 팔레스타인이 독립을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제2, 제3의 하마스가 나올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내에서도 이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진 않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지역 평화를 이끌어내려면은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에 이제 개발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단일 정부로서 개발을 빨리 진행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이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이걸 만약에 공식 입장으로 가져가게 된다면은 주변의 중동 국가들의 반발이 또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미국도 아마 이 한국가론을 직접 지지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장 이제 미국의 주요 중동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이제 아랍계 왕국들이 전부 미국에 등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공식 지지는 대놓고 얘기는 못한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두 국가일법도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 이거를 또 주도를 하게 되면은 미국이 이제 져야 될 짐이 많다는 또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엔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 세 주체의 중재를 미국이 다 도맡아야 되고 네. 여기에 대한 평화 유지에 또 군사력을 또 보내야 됩니다.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수십 년에 걸쳐서 지금 팔레스타인 전역에 정착촌을 만들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런 국경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이 국경 획정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를 또 미국이 강제로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두 국가로 분리하는 건 상당히 또 어려운 작업들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게 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제적인
여러 가지 역학관계들이 걸려있는 부분이라 미국으로서도 쉽게 딱 일도양단식으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중동 평화구상 2단계가 힘들 거다. 지금 이제 이현우 기자가 쭉 설명을 했는데 그 왜 그런 건지. 하지만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 뭐 내년에 지금 노벨 평화상 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중동 평화를 유지해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은 2단계 구상 힘들더라도 뭐 계속 밀어붙여서 만들어내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렵지만 그런 평화 구상이 실현된 쪽으로 간다면 이게 뭐 동북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동북아 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평화 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개인도 이제 노벨 평화상이란 목표가 또 있고, 또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이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마스가 만약에 무장해제를 반대하고 버틴다면은 이제 미군이 직접 나서서 무장해제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지만 만약에 미국이 이런 강경책을 써서 결국에 이 평화 구상안을 이제 성사를 시킨다면은 이후에 대외 정책에 좀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 이번 평화 구상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에 상당히 많은 이제 군사적 지원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제 함께 이제 전면 공습을 할 때, 네. 이때 이란 핵시설을 직접 공격하는 이제 그렇죠. 상당히 이례적인 무력 사용을 실시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런 파격적인 행보가 이제 만약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또 다른 분쟁 지역들, 뭐 유럽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동북아시아에서도 충분히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핵심 이익이 걸린 지역에서는 네. 이제 출구 전략을 펴지 않고 오히려 단기적이면서도 파격적인 군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성공에 마치 이제 공식처럼 공식처럼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아시아 지역에서도 활용하게 된다면은 네. 이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은 이전하고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네.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동북아 주변 국가들도 이런 미국의 변화를 감안한 전략을 새로 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직접 행동에 의한 평화 구상의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예, 지금 중동 평화 협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2단계 힘든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지, 잘 될지, 아니면 어그러질지, 또 이런 것이 동북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현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